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3장에서는 논리 게이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연산은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즉 반도체 소자인 논리 게이트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3의 1절 란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낫 게이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보통 속칭 인버터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인버터의 회로 기호입니다. 이러한 회로 기호에서 작은 동그라미 원이 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회로에서 작은 동그라미 원이 나오면 낫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A가 입력인 것입니다. X가 출력인 것입니다. A가 0이면 X는 1이 될 것입니다. A가 1이면 X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진 논리를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low이면 출력이 high이고 입력이 high이면 출력이 low가 되는 논리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입력이 0이면 출력은 1이고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진리표 즉 트루스 테이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은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루스 테이블 진리표는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입력 A고 X가 출력인 것입니다. A가 0이면 출력은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1이면 X는 0이 되는 것입니다. low이면 high, high이면 low가 되는 것입니다. 논리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A의 바인 것입니다. 바는 난 논리 연산을 의미하는 연산자인 것입니다. 또는 A 프라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난 논리 연산 바 또는 프라임을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인버터에서의 타이밍 차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입력에 따른 출력의 변화인 것입니다. 입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하이인 것입니다. 입력이 5V인 것입니다. 입력이 1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입력이 0V인 것입니다. 5V 또는 3.3V, 0,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5V인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이 인버터에 인가될 때 인버터의 출력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A가 하이이면 X는 로우가 되는 것입니다. A가 1이면 X는 0이 되는 것입니다. A가 로우이면 X는 하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이면 로우, 로우이면 하이, 하이이면 로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버터에서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타이밍 차트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인버터를 이용하는 예로서 이진수의 1의 보수를 구하는 데 인버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버터의 입력이 1, 0, 0, 0, 1, 1, 0, 1이 들어가면 인버터에서의 출력은 1은 0으로, 0은 1로, 0은 1로, 0은 1로, 1은 0으로, 1은 0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1은 0으로 0은 1로 변환한다는 것은 1의 보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인버터를 이용하면 이진수의 1의 보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의 2절 AND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AND 게이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게이트의 회로 기호인 것입니다. 반달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To input AND 게이트의 회로인 것입니다. 입력이 A, B이고 출력이 X인 AND 게이트의 회로 기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로 기호는 IEEE 표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회로 기호인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AND 논리 연산을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모두 다 하이일 때만 출력이 하이가 되는 논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로 기억해도 되는 것입니다. 트루스 테이블 즉 입출력 관계를
표로 나타낸 진리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input and gate인 경우에 인풋이 A와 B인 것입니다. 출력은 X인 것입니다. A와 B가 0, 0이면 X는 0이 되는 것입니다. A도 0, B도 0이면 X는 0인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A가 1, B가 1일 때만 X가 1이 되기 때문에 A가 0, B가 0이면 X는 0이 되는 것입니다. A가 0, B가 1이면 X는 0이 되는 것입니다. A에 5V가 인가되고 B에 0V가 인가되면 X라는 출력에서는 0V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A가 1이고 B가 1일 때,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의 트루스 테이블인 것입니다. 논리식인 것입니다. 논리식에서 AND 논리 연산의 연산자 operator는 dot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dot 또는 생략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수학에서의 곱셈으로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x는 a, b라고 읽어도 좋지만 x는 a 곱하기 b로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x는 a and b로 읽는 것입니다. 더트를 생략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x는 a, b로 읽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읽는다고 한다면 x는 a and b이다 라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트루스 테이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and 논리 연산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디지털 시스템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또는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에서의 타이밍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논리 연산에서의 입력인 것입니다. 출력인 것입니다.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파형으로 나타낸 것을 타이밍 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력의 변화에 따른 출력의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에서는 입력 모두가, 두 개 모두가 하이일 때만 출력이 하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A는 하이, B는 로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A도 1, B도 1. 따라서 출력 X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A는 1, B는 0. A도 0, B도 0. A가 0, B는 1이기 때문에 모두 다 A와 B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출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시간에서 이 시간에는 A와 B가 1이 되는 경우이므로 1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므로 출력 X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A, B 입력이 모두 다 1이 되는 경우이므로 X는 1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에서는 0이 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과 관련된 타이밍 차트 알아보았습니다. AND 연산의 응용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연산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의 선택 마스킹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진 비트 중에서 일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나머지 비트만 리셋하여 0으로 만들 경우에 AND 논리 연산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리셋한다는 것은 0으로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0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보통 리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셋에 반대되는 용어는 세트인 것입니다. 세트 시킨다, 출력을 1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정 비트만 1인 마스크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진수 10100011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진수 중에서 어떠한 이진수가 주어지든 좌측 4비트는 항상 0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측 4비트는 그 이진수 그대로 출력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경우에 AND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데 마스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을 0, 0, 0, 0, 1, 1, 1, 1로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0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에는 0을 마스크 패턴으로 설정하고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1을 마스크 패턴의 비트로 설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진수인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 설정한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AND 0은 0이 되는 것입니다. 0AND 0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0이 하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진수와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는 것입니다. 0AND 0은 0. 다음은 0AND 1은 0. 0AND 1은 0. 1AND 1은 1. 1AND 1은 1. 어떤 데이터에 1을 AND 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0011, 0011 그대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좌측 4비트만 모두 0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AND 논리 연산을 이용하면 특정 부분의 비트를 0으로 바꾸고 나머지 비트는 원래 값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의 2절 OR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OR 게이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R 게이트의 해로 기호인 것입니다. 초생달로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투인풋 OR 게이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입력이 A, B 또 그리고 출력을 X로 표현한 것입니다. 역시 IEEE 스탠다드 심볼 무시해도 좋은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의 이진 논리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하이이면 출력이 하이가 되는 논리.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로 기억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OR 논리 연산에서의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트루스 테이블 즉 진리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인풋이 가질 수 있는 값은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또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 A에 5V를 걸고 B에 0V를 거는 경우 A에 5V, B에 5V를 거는 경우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입력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값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출력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R 논리 연산은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어야지 출력이 1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0이기 때문에 출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1이기 때문에 1, A와 B 모두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의 논리식에서의 연산자는 크로스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X는 A 더하기 B라고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X는 A와 B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항상 플러스가 아닌 OR 논리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에서의 타이밍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A와 B가 주어진 것입니다. 입력의 변화에 따른 출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형으로 비교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에서는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무조건 1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1이기 때문에 B가 0이라도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A도 0, B도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A와 B의 파형으로부터 동시에 0이 되는 경우 A도 0, B가 0이 되는 경우 X는 0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는 1이 되기 때문에 항상 1이 되는 것입니다. 0, 0이기 때문에 출력 X는 0이 되는 것입니다. OR 논리 연산의 응용 예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R 논리 연산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비트를 1로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을 OR 논리 연산하면 출력은 무조건 1이 되는 것입니다. 0와 1도 1, 1와 1도 1이기 때문에 특정 비트를 1로 설정하려면 특정 마스크 패턴의 비트를 1로 만들고 OR 논리 연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제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에서 소문자의 경우 다섯 번째 비트는 항상 1인 것입니다. 대문자의 경우에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는 아스키 코드에서 다섯 번째 비트가 1인가 또는 0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섯 번째는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0번째 비트라고 하고 0번째 비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왼쪽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스키 코드에서 특정 영문자, 소문자든 대문자든 특정 영문자 8비트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8비트 마스크 패턴과 오화 논리 연산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을 보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마스크 패턴이 1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진 코드를 이런 마스크 패턴과 오화 논리 연산 하더라도 다섯 번째 비트는 이미 마스크 패턴에서 1이기 때문에 항상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트가 1이면 소문자인 것입니다. 주어진 아스키 코드가 영문자, 대문자든 소문자든 이러한 마스크 패턴을 오화 논리 연산하면 다섯 번째 비트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소문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소문자는 원래 소문자 그대로 유지되고 대문자는 소문자로 변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소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ND, OR와 NOT 게이트에 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AND, OR와 NOT 게이트를 비롯해서 각종의 전자소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시트를 항상 참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각종 게이트의 핀 번호라든가 정기적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트에는 보통 0과 1로 표현된 경우도 있지만 low와 high로 표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입력 단자를 A와 B로 심볼링하고 출력을 F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기적 특성을 low와 high로 표현한 것입니다. low일 때 low, high일 때 high, low일 때 high일 때 high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포지티브 로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거티브 로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지티브 로직에서는 low는 0으로 대체하고 high는 1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로직에서는 역으로 low는 1로 대체하고 high를 0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트를 포지티브 로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w는 0으로 high는 1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0, 0일 때 0, 0, 0일 때 0, 0, 1일 때 0, 1일 때 1, 1, 0일 때 1, 1, 1일 때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루스 테이블을 분석해 보면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입력이 모두 다 0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 오화 논리 연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시트로 주어진 IC에 내장된 게이트는 포지티브 로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오화 게이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트로 표현된 IC 내의 게이트들을 네거티브 로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w를 high 1로, high를 0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low를 1로 표현하기 때문에 1, 1은 1, 1이 입력되면 1이 출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1, 0은 0, 1, 0, 0, 0, 0, 0, 0, 0,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러스 테이블을 해석해 보면 입력이 모두 다 A와 B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 AND 논리 연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로직으로 사용하면 AND 게이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지티브 로직과 네거티브 로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지티브 로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3의 3절 랜드 게이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는 not of and인 것입니다. 즉 and의 not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한 결과를 다시 not 논리 연산을 하는 게이트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해로기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인풋 낸드 게이트의 헤로기어인 것입니다. 인풋이 2개이고 출력이 1개인 게이트인 것입니다. AND의 낫인 것입니다. 헤로기어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동그라미 원이 결국은 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한 결과를 다시 난 논리 연산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낸드 논리 연산의 이진 논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력이 하이일 때만,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로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루스 테이블을 그리면 쉽게 이러한 이진 논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낸드 게이트에서의 트루스 테이블, 낸드 논리 연산에서의 트루스 테이블인 것입니다. 입력 2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출력이 X로 표현된 것입니다. 입력이 가질 수 있는 값은 A가 0, B가 0, A가 0, B가 1, A가 5V, B가 0V, A의 5V, B의 5V를 인하하는 경우 4가지 경우뿐이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서의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ND는 not of AND, AND의 not이기 때문에 먼저 AND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은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1이 되는 논리. 0, 0, 0, 1인 것입니다. NAND는 AND의 not이기 때문에 0, 0, 0, 1의 not, 1, 1, 1, 0이 되는 것입니다. 이진 논리 트루스 테이블을 먼저 그리면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 또는 NAND 논리 연산 또는 NAND 게이트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로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트루스 테이블 먼저 그리고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이진 논리를 이끌어내면 될 것입니다. 낸드 게이트에서의 논리식, 낸드 논리 연산에서의 논리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연산의 표현에 관련된 것입니다. 낸드는 AND의 not이기 때문에 A and B의 not, 바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X는 A and B의 바라고 읽으면 될 것입니다. 또는 바로 표현해도 되고 프라임으로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X는 A and B의 not, A and B의 프라임으로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낸드 논리 연산에서의 타이밍 차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A와 B가 주어진 것입니다. 출력 파형을 그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입력 A와 B에 따른 출력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곧 타이밍 차트인 것입니다. 낸드 논리 연산에서는 모두 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낸드 논리 연산은 AND의 not이기 때문에 AND 논리 연산,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AND의 not,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모두 다 1인 부분만 찾아내면 될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인 부분은 출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인 부분은 출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인 부분은 출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출력이 1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낸드 게이트에서의 타이밍 차트인 것입니다. 낸드 게이트는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널리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게이트는 8개일 것입니다. 그 8개의 게이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낸드 게이트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낸드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투인풋 낸드 게이트를 인버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버터, 즉 not 게이트는 입력 단자가 하나인 것입니다. 인버터에서는 not 게이트에서는 입력이 0일 때 출력이 1,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인풋 단자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투인풋 낸드 게이트에서는 인풋 단자가 최소 2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인풋 단자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2개의 핀을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의 핀을 접지시키는 방법,
또 다른 하나의 핀에 5V를 걸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낸드 게이트를 인버터로 사용할 때 두 개의 핀을 하나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러면 0과 0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0과 0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0과 0이 인가되면 먼저 AND 논리연산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0 AND 0은 0인 것입니다. 인버터 취하면 1, 0이 입력되면 1, 인버터 논리, 난 논리연산인 것입니다. 다음은 1이 인가되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인가되면 1, 1인 것입니다. 1 AND 1은 1인 것입니다. 낫을 취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0이 인가되면 1이 출력되고 1이 인가되면 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낸드 게이트에서 두 개의 입력 핀을 묶어서 사용하면 이러한 낸드 게이트는 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인버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3의 4절 로아 게이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역시 not of 오아, 오아의 not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게이트의 헤로기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input 노아 게이트인 것입니다. 오아의 not인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헤로기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아 논리 연산에서의 이진 논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 논리 연산은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오아의 낫이기 때문에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하이면 출력이 로우가 되는 논리.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to input 노아 게이트인 경우에 인풋이 A, B 두 개로 표현되어 있고 출력이 X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0, 0일 경우 0, 1, 1, 0, 1, 1일 경우입니다. 먼저 오아 논리 연산 결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아 논리 연산은 0, 1, 1, 1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오아의 낫을 취하면 0, 1, 1, 1의 낫을 취하면 1, 0, 0,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논리 연산의 논리 표현, 입력이 모두 다 0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아 논리 연산에서 논리식 표현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노아는 오아의 낫인 것입니다. A, O와 B의 바, 낫인 것입니다. A, O와 B의 프라임, 낫인 것입니다. 논리식 표현 방법입니다. 노아 게이트에서의 타이밍 차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아 논리 연산의 이진 논리를 기억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논리 연산에 관련된 트루스 테이블인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0일 때만 1이 되는 논리.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 둘 중에 하나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A와 B 입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력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0일 때만 1이 되는 논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모두 다 0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입력이 모두 다 0이 되는 시간,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만 출력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0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0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를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를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노아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LED가 ON 될 것인가, LED에 불이 들어올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 게이트가 회로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풋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것입니다. 4 인풋 노아 게이트인 것입니다. LED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LED는 빛을 발산하는 일종의 다이오드인 것입니다. 저항 335ohm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저항은 전류 제한용 저항인 것입니다. 이 저항이 없으면
LED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LED가 타버리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류를 일정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335ohm의 저항을 연결한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물론 전압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압은 5V가 인가된 것입니다. LED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점의 전압이 5V라고 한다면 같은 전이차가 없는 같은 전압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의 전압은 0V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에서는 5V 아니면 0V인 것입니다. 0V가 되기 위해서는 노아 게이트의 입력값이 어떤 값일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아 게이트에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B, C, D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넷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이 0이 되면 5V, 0V 전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3의 5절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때는 XOR로 쓰고 발음할 때는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로 발음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로기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 게이트의 헤로기어에 곡선 하나를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To input exclusive OR 게이트의 헤로기어인 것입니다. exclusive OR 게이트에서 이진 논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clusive OR 논리 연산은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하이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트루스 테이블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두 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A와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총 4가지인 것입니다. 00, 01, 10, 11인 것입니다. 각각의 입력에서의 출력 X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exclusive O와 B에서 0 exclusive O와 0이기 때문에 입력이 서로 같은 것입니다. 같으면 0인 것입니다.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A가 0, B가 1이기 때문에 A exclusive O와 B는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1, B가 0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출력은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1, B가 1인 경우 exclusive OR 논리 연산을 하면 출력은 서로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exclusive OR 논리 연산을 표현하는 논리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식에서 X는 A 바 and B와 A and B 바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연산의 연산자 오퍼레이터인 것입니다. X는 A exclusive OR B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exclusive OR 논리 연산의 논리 연산자 오퍼레이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에서의 타이밍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A, B 파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에 따른 출력을 결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연산은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 노란 부분만 1로 설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서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의 A와 B의 파형에서 A와 B의 파형이 각각 반전된 경우 출력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출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경우 A가 0, B가 0인 경우 반전시키면 A가 1, B가 1 역시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A가 0, B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 A는 1로 반전될 것이고 B는 0으로 반전될 것입니다. 반전시켜도 다른 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연산의 결과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3의 5절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는 익스클루시브 OR의 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로 기호는 익스클루시브 OR의 낫, 작은 동그라미 1을 출력단에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X는 A exclusive OR not B가 되는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에서의 이진 논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OR not이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OR와 서로 반대가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이 아니라 서로 같을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트루스 테이블을 통해서 쉽게 출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같을 때만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면 0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서로 같을 때만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 논리 연산에서의 논리식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A바 B바, 바가 붙으면 둘 다 붙고 바가 붙지 않으면 둘 다 붙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A바 B바 O와 A, B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와 논리 연산자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X는 A 익스클루시브 노와 B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와 논리 게이트에서의 타이밍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와 논리 연산은 입력이 서로 같을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두 개의 입력이 주어진 경우 출력 파형 X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입력이 서로 같을 때만 둘 다 0일 때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1이고 B가 0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같을 때 A가 1, B가 1일 때 출력은 1이 되는 것입니다. A가 0, B가 0이므로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출력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와 논리 연산을 알면 쉽게 출력 파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와 논리 게이트는 비교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출력이 0이 되고 입력이 서로 같을 때는 출력이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을 알면 출력이 0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력에 1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개의 입력이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입력이 서로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컴패레이터 비교기 설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설계할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파형이 반전되고 B 파형은 그대로인 경우 출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익스클루시브 노와 논리 연산은 입력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하나만 반전되면 당연히 출력도 반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출력은 반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종의 논리 연산 및 그러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논리 게이트에 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설계에 사용되는 논리 연산은 총 8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8개의 논리 연산을 표준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 우리가 학습한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헤로기오, 트루스 테이블, 논리식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화 논리 우리가 역시 학습하였습니다.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난 논리 연산 우리가 학습한 것입니다. 입력이 0이면 출력이 1,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AND 논리 연산, AND의 낫인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화 논리 연산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오화의 낫인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논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게이트 그리고 트루스 테이블 논리식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 논리 연산은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화는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이 서로 같을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마지막 하나, 버퍼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버퍼의 헤로기어인 것입니다. 버퍼는 A가 Y와 같은 것입니다.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Y는 A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트루스 테이블은 A가 0이면 Y는 0, A가 1이면 Y는 1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원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그대로 출력으로 전송되는 논리연산 버퍼인 것입니다.
8개의 표준 논리 연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and, or와 not, and, no와 exclusive or와 exclusive no와 buffer.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떠올리고 또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회 6절 Fixed Function Logic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6절에서는 IC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다양한 논리 게이트들은 IC에 내장된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IC들은 크게 두 개의 패밀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패밀리가 CMOS인 것입니다.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라는 패밀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패밀리가 TTL, 즉 Transistor Logic 패밀리인 것입니다. CMOS 계열의 IC들은 UJT라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만든 IC인 것입니다. TTL 계열의 IC는 BJT라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만든 IC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니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UJT와 BJT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학 관련 교과목에서 1년여 정도 학습할 내용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CMOS 기술과 TTL 기술을 혼합한 BiCMOS라는 IC도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IC의 외형인 것입니다. 외형에 따라서 크게 DIP 패키지와 SOIC 패키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DIP 패키지는 Dual in Line 패키지, SOIC는 Small Outline IC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핀 길이가 길은 것입니다. 핀 길이가 비교적 짧은 것입니다. 이렇게 핀 길이가 짧은 IC는 SMD 소자인 것입니다. Surface Mounting Device 소자라는 것입니다. 기판 표면에 바로 납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판 양면에 납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소형화된다는 장점,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IC인 것입니다. 이러한 DIP 패키지 형태의 IC는 기판 호를 통과해서 반대면에서 납땜을 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예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던 IC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14핀짜리 IC인 것입니다. IC의 핀 번호는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1번 핀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인 것입니다. 보통 하단 오른쪽 핀은 접지핀인 것입니다. 상단 왼쪽 핀은 전원핀, VCC 5V 또는 3.3V를 걸어주는 핀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TL과 CMOS 계열 IC에서의 명명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 표면에 보면 영문자와 숫자로 표기된 이 IC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호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문자는 제조 회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MC는 모토로라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N이라는 표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DM은 내셔널 세미컨덕터사 등, P는 인텔사, F는 페어차일드사 등 제조 회사를 의미하는 영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시리즈를 의미하는 이름으로서 74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TTL 시리즈의 IC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0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CMOS 계열의 IC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문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문자는 IC의 헤로타입, 전기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H는 하이 스피드, 고속 IC라는 것입니다. L은 로우 파워, 전력 소모가 비교적 적게 만든 IC라는 것입니다. F 패스트, 빠른 IC, 고속 IC라는 것입니다. S 쇼트키형의 IC, 쇼트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학 관련 교과목에서 학습할 내용인 것입니다. 스위칭 속도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빠른 IC의 형태로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LS Low Power Shortkey, AS Advanced Shortkey, ALS Advanced Low Power Shortkey, 저전력 타입이기도 하면서 스위칭 속도를 개선한 쇼트키 타입이기도 한 IC라는 것입니다. HC High Speed CMOS, CMOS 계열의 IC인데 고속 IC라는 것입니다. 다음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IC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4 시리즈인 경우에 TTL IC인 경우에 7400은 낸드 게이트 4개가 내장되어 있는 IC입니다. 7408은 AND 게이트 4개가 내장된 IC입니다. 7432는 OR 게이트 4개가 내장된 IC입니다. 7404는 인버터 6개가 내장된 IC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게이트들이 내장되어 있는가를 표기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00이 뭐를 의미하는가, 04가 뭘 의미하는가, 3208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0문자는 패키지 A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N이면 플라스틱 DIP형의 IC라는 것입니다. J는 세라믹 DIP형, W는 프렛 패키지형이라는 것입니다. 3의 6절 Fixed Function Logic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는 크게 두 개의 시리즈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CMOS 시리즈와 TTL 시리즈인 것입니다. CMOS 시리즈에도 또 여러 개의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CMOS 타입의 IC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논리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먼저 공급전압, 전원전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전압은 크게 5V, 3.3V, 그리고 1.8V, 2.5V 등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IC는 TTL 시리즈와 CMOS 시리즈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TTL 시리즈에서는 항상 공급 전압이 5V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MOS 시리즈에서의 IC는 항상 전원 전압이 3.3V입니다. 3.3V보다 작은 2.5V, 1.8V 등도 CMOS에서 공급 전압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장점은 CMOS에 있는 것입니다. 전원 전압이 작다는 것은 전력 소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MOS 논리에도 불구하고 전원 전압이 5V가 사용되는 IC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IC는 CMOS 계열의 IC이긴 하지만 TTL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IC이기 때문에 TTL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원전압을 5V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C는 CMOS 계열과 TTL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CMOS 계열에서의 공급전압은 항상 3.3V, 물론 이보다 작은 1.8V, 2.5V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TTL에서의 공급전압은 항상 고정된 5V라는 것입니다. CMOS 논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IC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AC, Advanced CMOS 계열의 IC라는 것입니다. ACT, Advanced CMOS 계열의 IC인데 TTL IC와 서로 연결이 가능한, 호환성이 가능한 IC라는 것입니다. AHC, Advanced High Speed CMOS라는 것입니다. AHCT, TTL과 호환성을 갖는 Advanced High Speed CMOS IC라는 것입니다. CMOS인 경우에는 대부분 C자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C자가 들어가 있으면 CMOS 계열의 IC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ALVC, Advanced Low Voltage CMOS, 저전압을 사용하는 IC라는 것입니다. AUC, Advanced Ultra Low CMOS, 전원전압이 1.8V, 굉장히 작게 설정되는 IC인 것입니다. 따라서 Ultra Low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Advanced Ultra Low Power, 울트라 로우 파워,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은 IC라는 것입니다. AVC, Advanced Very Low Power CMOS IC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선된 초저전력 CMOS IC 타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D4000 표준 CMOS를 의미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FCT, Fast CMOS,
HC, 하이 스피드 CMOS, HCT, TTL가 호환성을 갖는 하이 스피드 CMOS, 로우 볼테이지 CMOS, 어드밴스드 로우 볼테이지 CMOS, TTL가 호환성을 갖는 어드밴스드 로우 볼테이지, LVC, 로우 볼테이지 CMOS, 다양한 논리군의 CMOS 시리즈의 IC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IC 표면에 표기되는 TTL 논리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S라고 표기된 것은 Advanced Low Power Shortkey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선된 IC라는 것입니다. 기능을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저전력형으로 개선했고 또 쇼트키 타입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스위칭 속도, 즉 IC의 동작 속도가 비교적 빠른 IC라는 것입니다. Advanced Shortkey IC, Fast 빠른 IC, Low Power Shortkey IC, 저전력이면서 쇼트키 타입의 IC, S 쇼트키 타입의 IC, 아무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스탠다드 표준 TTL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MOS인 경우에는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봤습니다. by CMOS 즉 TTL 기술과 CMOS 기술 두 개 모두를 사용한 IC들의 종류 여러 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vanced by CMOS의 의미인 것입니다. Advanced Low Power by CMOS의 의미인 것입니다. by CMOS형의 IC인데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Low Power형으로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Standard by CMOS IC, Low Voltage CMOS IC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by CMOS IC는 실질적으로 산업에서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IC인 것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은 TTL도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CMOS 계열의 IC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IC의 내부 회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림들인 것입니다. 74 시리즈에 관련된 것입니다. 7400이라는 IC는 낸드 게이트 4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 핀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핀의 기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낸드 게이트의 1번 핀, 2번 핀은 입력 핀이 되는 것입니다. 3번 핀은 출력 핀이 되는 것입니다. 하단 오른쪽 핀은 보통 그라운드 접지 핀인 것입니다. 접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단 왼쪽 핀은 보통 전원 핀, VCC 핀인 것입니다. TTL IC인 경우는 5V, CMOS인 경우는 대부분 3.3V를 인가하는 것입니다. 7402 노어 게이트 4개가 내장된 IC, 7404 인버터 6개가 내장되어 있는 IC, 인버터인 경우에는 입력 단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6개까지 내장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7408 AND 게이트 4개 내장된 IC, 7410 낸드 게이트 3개가 내장된 IC. 그런데 각각의 낸드 게이트는 인풋이 3개짜리인 것입니다. 3인풋 낸드 게이트가 내장된 IC인 것입니다. 7486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4개가 내장된 IC, 각각의 핀의 기능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이트 배열과 핀 번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400 IC를 대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400 IC는 낸드 게이트 4개가 내장된 IC인 것입니다. 하단 맨 오른쪽 핀 7번 핀은 그라운드 접지 핀인 것입니다. 상단 왼쪽 핀은 전원 핀, VCC 핀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게이트의 입력 핀은 1번 핀과 2번 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낸드 게이트의 출력 핀은 3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낸드 게이트의 입력 핀은 4번, 5번, 출력 핀은 6번. 세 번째 게이트인 경우에는 10번, 9번이 입력 핀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핀은 8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낸드 게이트는 12번, 13번이 입력 핀이 되고 출력 핀은 11번이 되는 것입니다. IEEE 헤로기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기호인 것입니다. IC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시트를 보면 제조사가 권장하는 전기적 특성의 제한 및 조건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HC00A IC인 것입니다. 낸드 게이트가 내장된 IC인데 CMOS 타입 하이스피드형인 것입니다. 전격이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IC에 공급할 수 있는 전원 전압 VCC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원 전압으로서는 항상 직류 전압이 서프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전원 전압, 전압의 크기는 레퍼런스가 그라운드, 접지와 VCC 핀과의 전위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0.5V, 마이너스 0.5V에서 7V까지 걸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전압은 극성을 반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최대 7V까지 걸어줘도 IC가 파괴되지 않는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Vin, 핀에 공급되는 인풋 볼테이지, 입력 전압인 것입니다. 입력 전압은 마이너스 0.5V에서 VCC 플러스 0.5V, 만약에 VCC에 3.3V를 인가했다고 한다면 3.3 더하기 0.5, 3.8V까지 인풋 핀에 입력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웃풋 볼테이지, 즉 각각의 핀에서 출력되는 전압의 범위는 마이너스 0.5에서 VCC 플러스 0.5V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DC 인풋 커런트인 것입니다. 인풋 커런트 전류 I인 것입니다. 각 핀에 입력되는 전류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0mA 정도라는 것입니다. 출력 핀에 흐를 수 있는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mA, 그리고 VCC 전원 핀과 그라운드 핀 사이에 흐를 수 있는 전류 ICC는 플러스 마이너스 50mA 정도라는 것입니다. PD, 파워 디시페이션, 전력 소모인 것입니다. 전력 소모는 750mW일 수도 있고 500mW, 450mW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력 소모는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떤 타입의 IC인가?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 DIP 패키지에서는 750mW, TSS-OP 패키지에서는 450mW 정도의 전력 소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토레이지 템퍼레이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IC 내부에 축적될 수 있는 온도, 마이너스 65도에서 150도까지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핀의 온도입니다. 리드 단자, 즉 핀의 온도, 템퍼레이처 리드인 것입니다. 리드 템퍼레이처인 것입니다. 260도 또는 300도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인 것입니다. 실험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3의 7절 논리회로 또는 IC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파라미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전파 지연 시간, Propagation Delay Time인 것입니다. TP로 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Propagation Delay Time이라는 것은 입력이 인가되어 출력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ropagation Time을 표기할 경우에 TPHL과 TPLH라는 기호를 사용할 것입니다. TPHL은 펄스가 하이에서 로우로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PLH는 펄스가 로우에서 하이로 변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버터를 통해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에 입력되는 파형인 것입니다. 인버터에서 출력되는 파형인 것입니다. 인버터의 현재 상태, 입력 상태는 로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버터의 출력은 하이일 것입니다. 인버터의 입력이 로우에서 하이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우에서 입력이 하이로 변하기 때문에 출력은 하이에서 로우로 변할 것입니다. 하이에서 로우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력이 로우에서 하이로 변하는 이 순간에 바로 동일한 순간에 하이에서 로우로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력이 출력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회로를 전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이 레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인버터의 출력은 로우 레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버터의 입력이 하이 레벨에서 다시 로우 레벨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버터의 출력은 로우에서 하이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이에서 로우로 변하는 바로 이 시간에 로우에서 하이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호의 전파 지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딜레이 된 후에 로우에서 하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파 지연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파 지연 시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지점, 출력에서의 50% 지점의 시간차를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이 레벨에서 로우로 떨어지고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 또 동일한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의 50% 지점에서 출력의 변화의 50% 지점까지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타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이에서 로우로 변할 때와 로우에서 하이로 변할 때의 시간차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에서 로우로 변할 때 걸리는 시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을 TPHL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에서 로우로 변할 때 걸리는 시간, 또 로우에서 하이로 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P, 펄스가 로우에서 하이로 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TPLH로 표기할 것입니다. TTL 계열에서 스탠다드 타입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11 나노세크 정도, 패스트 계열에서는 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작은 것입니다. 빠른 것입니다. 3.3 나노세크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CMOS에서의 HCT 계열은 7 나노세크, 어드밴스 CMOS 계열은 5 나노세크, 어드밴스 로우 볼테이지 CMOS 시리즈는 3 나노세크 정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이 타임은 데이터 시트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TTL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작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CMOS에 비해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작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CMOS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CMOS의 경우에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굉장히 작은 IC가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TTL IC는 거의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CMOS 계열의 IC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IC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파라미터는 직류 공급 전압 VCC인 것입니다. CMOS에서 공급되는 직류 전압은 일반적으로 5V, 3.3V, 2.5V, 1.8V 등인 것입니다. 대부분 3.3V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5V, 1.8V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TTL IC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CMOS 계열의 IC에서는 일부 5V 전원전압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TTL 계열인 경우에 공급전압은 5V, CMOS인 경우에 3.3V라고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CMOS의 장점은 TTL에 비해서 공급전압의 범위가 넓다라는 것입니다. 5V형도 있고 3.3V형도 있고 2.5V, 1.8V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급 전압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공급 전압의 크기도 더 작다라는 것이 CMOS의 장점인 것입니다. TTL인 경우에는 공급 전압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5V인 것입니다. 5V CMOS에서 꼭 5V를 인가해야지 그 IC가 동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2에서 6V 사이의 전압을 인가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3.3V CMOS에서는 2V에서 3.6V까지의 공급 전압에서 동작하는 것입니다. TTL의 경우에 직류 공급 전압은 일정한 것입니다. 5V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4.5V에서 5.5V까지
직류 전환 전압을 공급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파라미터는 전력 소모인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IC일수록 전력 소모가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파워 디시페이션, 전력 소모가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 것입니다. 따라서 직류 공급 전압과 평균 공급 전류의 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력은 공급 전압 VCC 곱하기 전류인데 전류는 평균 전류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출력이 하이 레벨일 때 흐르는 전류 ICC인 것입니다. 출력이 로우 레벨로 출력될 때 흐르는 전류 ICC. 두 개의 전류는 물론 비슷한 크기를 갖지만 미세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평균 내는 것입니다. 파워 디스페이션, 즉 전력 소모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출력이 로우일 때의 공급 전류가 게이트 출력이 하이일 때보다 약간 큰 것인 것입니다. 로우일 때의 ICC 전류가 출력이 하이일 때의 ICC 전류보다 약간 크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로우 출력 상태의 공급 전류 ICCL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이 출력 상태의 공급 전류를 ICCH로 표시한 것입니다. CMOS 게이트들은 TTL 패밀리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매우 적은 것입니다. CMOS의 큰 장점인 것입니다. TTL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CMOS에서의 하이스피드 CMOS 계열 IC들의 전력 소모는 0Hz에서 2.75 마이크로와트, 1MHz에서 게이트당 전력 소모가 600 마이크로와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TTL에서는 어드밴스 로 파워 쇼트키 계열에서 1.4mW, 패스트 계열에서 6mW의 전력 소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와트, 밀리와트, 10-6승, 10-3승 전력 소모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CMOS 계열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IC 성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네 번째 파라미터, 입출력 논리 레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부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VIL인 것입니다. 인풋 볼테이지, 입력 전압인 것입니다. 로우 레벨에서의 입력 전압을 VIL로 표기할 것입니다. VI 역시 입력 전압입니다. 그런데 하이 레벨에서의 입력 전압을 VIH로 표기할 것입니다. VO, 아웃풋 볼테이지, 출력 전압인 것입니다. 로우 레벨에서의 출력 전압을 VOL로 표기할 것입니다. 하이 레벨에서의 출력 전압을 VOH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CMOS와 TTL인 경우에 각각의 값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V CMOS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V CMOS에서 입력 단자에 로우 상태의 입력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걸어야 되는데 최대값이 1.5V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0에서 1.5V까지의 전압을 인가하면 그때 로우 상태로 인가된다는 것입니다. VIH, 즉 하이 레벨의 입력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그때 인가해야 되는 전압이 최소 3.5V라는 것입니다. 3.5V 이상의 전압이 걸려야지 하이 레벨의 입력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VOL인 것입니다. 출력이 로우 레벨로 출력된다는 것은 0.33V 이하로 전압이 출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력 단자의 전압이 0.33V 이하이면 0, 즉 로우 상태인 것입니다. 출력 전압, 아웃풋 볼테이지가 만약에 4.4V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출력 단자의 출력은 하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DTL인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IL, 즉 로우 레벨에서의 인풋 볼테이지는 최대 0.8V인 것입니다. 0에서 0.8V까지의 전압이 인가되면 로우 상태가 인가되는 것입니다. VIH의 최소값, 즉 인풋 볼테이지인데 하이 레벨에서의 인풋 볼테이지는 최소가 2V인 것입니다. 2V 이상을 걸어야지만이 인풋 단자가 하이로 인가되는 것입니다.
VOL의 최대값은 0.4V, 로우 상태에서의 출력 전압은 0.4V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웃풋 볼테이지인데 하이 레벨의 아웃풋 볼테이지인 것입니다. 출력 단자에 최소 2.4V 이상 인가되면 그 출력 단자는 하이 상태로 분석되는 것입니다. TTL에서는 2.4V 이상이면 하이, 2.4V 미만이면 로우인 것입니다. 2.4V 이상이면 1, 2.4V 미만이면 0이 되는 것입니다. IC의 성능 특성을 비교 판단하기 위한 5번째 파라미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전력, 곱이라는 파라미터인 것입니다. 속도와 전력을 곱한 결과를 하나의 성능 특성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피드와 파워의 프로덕트, 곱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명 SPP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 지연 시간과 전력 소모를 고려한 논리회로의 성능 척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CMOS와 TTL 계열 간의 비교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속도와 전력을 곱한 결과는 에너지 단위인 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CMOS가 TTL 계열보다 우수한 것입니다. 속도, 전력, 곱의 값은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작다는 것입니다. 전력 소모 물론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도, 전력, 곱의 값이 작을수록 우수한 성능의 IC 또는 논리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SPP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 곱하기 파워 디시페이션, 전력 소모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 5나노세크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 흐르는 전류 ICC 하이 레벨에서의 전류, 로우 레벨에서의 전류, 출력 전류인 것입니다. 각각 1mA와 2.5mA로 주어진 것입니다. 직류 공급 전압은 5V인 것입니다. 이때 속도 전력값 SPP 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파워 디시페이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소모는 전압 곱하기 전류인 것입니다. VCC는 5V로 주어진 것입니다. ICC-H와 ICC-L,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일 때의 출력 전류, 각각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평균을 낸 결과와 5V를 곱하면 전력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8.75mW가 되는 것입니다. SPP는 전파 지연 시간 5나노세크 곱하기 8.75mW, 결과는 43.75 피코줄이 되는 것입니다. IC의 성능 특성을 비교 판단하기 위한 6번째 파라미터 팬아웃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아웃은 게이트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정 게이트의 출력 단자에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팬아웃, 특정 게이트의 출력에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의 수. 게이트를 마음대로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전류에 의한 것입니다. 특정 게이트에서 출력되는 전류의 양은 일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류는 1번 게이트에도 인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전류는 분배되어서 2번 게이트에도 인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전류는 일부 분배되어서 20번 게이트에도 입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류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하 게이트를, 특정 게이트의 출력에 연결되는 게이트를 일명 부하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하 게이트의 수를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이트에 흐르는 출력 전류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의 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TTL인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인 것입니다. 출력 전류를 무한대로 조정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게이트의 입력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팬아웃은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CMOS 헤러에서는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팬아웃은 그렇게 중요한 파라미터는 아닌 것입니다. 팬아웃을 구하는 공식은 전류,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전류인 것입니다. 출력 전류가 여러 개의 게이트에 입력 전류로 분배되어서 흐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량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입력 전류분의 output current IOL 출력 전류를 구하면 2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74LS 게이트인 경우에 입력 전류가 0.4mA, 출력 전류가 8mA로 주어졌기 때문에 팬아웃은 20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3의 7절 프로그래머블 로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로직 디바이스, 논리 소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논리 소자는 크게 PLD와 FPGA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FPGA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FPGA 내부에는 다양한 게이트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이트들은 또 역시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이트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어떤 스위치를 온오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FPGA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즉 펌웨어로서 이러한 스위치를 연결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대부분 VHDL 또는 베릴로그인 것입니다. 삼성에서는 베릴로그를 주로 쓰고 있고 일부 중소업체들은 VHDL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특성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런 AND 게이트의 출력이 A AND B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를 연결한다라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스위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FPGA 소자인 것입니다. A가 전달될 것입니다. A바 B, B바는 스위치가 끊어졌기 때문에 AND 게이트 인풋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녹색 스위치를 연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B바가 두 번째 AND 게이트 입력 단자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는 A AND B 바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X 값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위치의 연결 유무를 소프트웨어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자가 FPGA인 것입니다. FPGA에서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디바이스, 즉 논리 소자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FPGA인 것입니다.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는 논리 소자인 것입니다. FPGA 내부에는 수많은 게이트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각각의 게이트에는 인풋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한 스위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위치를 어떻게 온오프 할 것인가가 그 FPGA를 이용한 회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의 설계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일명 펌웨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랭귀지,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언어가 하드웨어 데스크립션 랭귀지인 것입니다. HDL인 것입니다. 이런 HDL은 크게 베릴로그와 VHDL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에서는 메릴로그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타 업체에서는 VHDL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언어 간의 큰 특성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인풋 NAND 게이트를 VHDL이라는 언어로 프로그래밍한 결과인 것입니다. NAND 게이트를 디파인하는 소프트웨어, 즉 펌웨어인 것입니다. NAND 게이트를 디파인하는데 포트, 즉 인풋 단자가 A, B 두 개라는 것입니다. 아웃풋 단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LED라는 단자 하나라는 것입니다. NAND 게이트를 동작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VHDL 언어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A, B가 인풋 단자인 것입니다. A와 B가 NAND 논리 연산되어서 X로 출력되는데 그 X가 곧 LED라는 출력 단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키텍처를 열었으면 아키텍처의 끝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투인풋 AND 게이트의 트루스 테이블, 즉 진리표를 찾는 문제인 것입니다. AND 게이트에서 사용되는 AND 논리 연산은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정답은 C번인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투인풋 노아 게이트의 트루스 테이블을 찾는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는 오아의 낫인 것입니다. 오아의 출력은 0, 1, 1, 1, 즉 입력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입니다. 오아의 낫이기 때문에 0, 1, 1, 1이 1, 0, 0, 0으로 바뀔 것입니다. 출력이 1, 0, 0, 0인 논리, 노아 논리를 표현한 트루스 테이블인 것입니다. 정답은 B번인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투인풋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진리표를 찾는 문제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연산은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정답은 A인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심벌은 어떤 게이트인가? 게이트에 헤로 기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헤로 기호는 IEEE 표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헤로 기호인 것입니다. 정답은 오화 게이트인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심벌은 어떤 게이트인가? 헤로 기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exclusive 노아 게이트인 것입니다. exclusive 오화의 not, exclusive 노아 게이트의 헤로 기호인 것입니다. exclusive 노아 게이트 정답이 없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로 바꾸고 정답을 D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모든 입력이 하이일 때만 하이를 출력하는 게이트는 AND 게이트인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입력이 모두 다 하이일 때만 출력이 하이 되는 논리. AND 게이트인 것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어떤 논리를 의미하는가? 논리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연산자를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자, 즉 오퍼레이터는 exclusive OR 논리에 해당하는 연산자인 것입니다. X는 A exclusive OR B인 것입니다. A exclusive OR B인 것입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투인풋 게이트의 입출력이 다음 그림과 같이 타이밍 차트로 표현된 것입니다. 어떤 게이트의 논리인가를 알아내는 문제인 것입니다. 입력 A와 B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입력 A와 B가 모두 1일 때만 0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는 AND 논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AND 논리의 낫인 것입니다. NAND 논리를 의미하는 NAND 게이트의 타이밍 차트인 것입니다. 정답은 D번인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투인풋 게이트가 입력이 동일할 때 하이를 출력한다. 그러한 논리 게이트는 어떠한 게이트인가를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같을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인 것입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데스크립션 랭귀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데스크립션 랭귀지에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소자인 것입니다. PLD에 필요한 논리는 어떤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엔트리, 스키매틱 엔트리,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모두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ll of the above D번인 것입니다. 하나의 회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화 게이트를 이용한 침입 탐지 시스템인 것입니다. 창문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창문에 센서를 부착한 것입니다. 창문이 열리면, 개방되면, 오픈되면 높은 전압을 출력하는 센서인 것입니다. 창문이 닫히면 낮은 전압을 출력하는 센서인 것입니다. 오화 게이트를 연결한 것입니다. 오화 게이트는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출력이 1이 되면, 즉 전압이 걸리면 알람 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알람이 울리는 회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문이 열리면
알람을 울리는 회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탱크 회로에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탱크에 물이 일정 레벨 이상으로 채워 있는지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알아내는 센서인 것입니다. 물이 일정 레벨 이상 채워져 있으면 하이를 출력하는 센서인 것입니다. 낸드 게이트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낸드 게이트는 입력 두 개 모두 하이일 때만 출력이 로우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두 개의 물탱크에 일정 레벨 이상 불이 차 있으면 녹색 LED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하이면 낸드 게이트의 인풋이 하이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1 and 1은 1이고 낫을 취하면 로우가 되는 것입니다. 0이 되는 것입니다. 0이 되면 전압 플러스 5V,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녹색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항은 전류 지연용 저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탱크 A와 탱크 B 모두에 일정 레벨 이상의 물이 채워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채워져 있다면 항상 이 부분이 로우가 되므로 0V가 출력되므로 항상 전류가 흘러서 녹색 LED에 불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녹색 LED에 불만 들어오면 두 개의 탱크에 모두 물이 채워져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탱크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탱크에는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탱크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일정 레벨 이하로 수위가 내려가면 빨강 LED에 경고불이 들어오는 회로인 것입니다. 인버터를 먼저 취하고 오화 논리 연산을 하는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러한 게이트는 낸드 게이트와 동일한 것입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탱크 A와 B에 모두 물이 차 있지 않은 경우 로우인 것입니다. 로우의 인버터는 하이인 것입니다. 로우의 인버터는 하이인 것입니다. 하이, 오와 하이는 둘 다 하이이기 때문에 하이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물이 비어있는 경우 출력이 하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5V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 쪽으로 접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빨강 LED에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은 탱크 A에는 물이 비어있고 로우이고 탱크 B에는 물이 차인 경우 하이인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의 인버터는 하이, 하이의 인버터는 로우, 하이 오와 로우는 하이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빨강 LED에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은 하이 로우인 경우입니다. A에는 물이 차 있고 B에 물이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하이 로우인 경우에 하이의 인버터는 로우, 로우의 인버터는 하이, 로우 오와 하이는 하이, 역시 빨강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A와 B 모두에 물이 채워져 있어서 둘 다 하이가 출력되는 경우입니다. 하이의 인버터는 로우, 하이의 인버터는 로우, 로우 오와 로우는 로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빨강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탱크에 물이 채워져 있다면 빨강 LED는 꺼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물이 비어 있다면 빨강 LED에 불이 들어오는 회로인 것입니다. 비행기의 자동 항법과 관련된 회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기어 3개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어가 펴진 경우에는 센서가 로우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기어가 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센서가 하이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적색 LED가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 게이트가 사용된 것입니다. 기어 3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펴지지 않은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펴지지 않은 경우 3개 중에 하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3개 중에 하나라도 하이이면 출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로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전류가 흘러서 빨강 LED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이이면 물론 3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펴지지 않으면 하이면 출력이 로우가 되기 때문에 적색 LED에 불이 들어오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 개 다 펴져 있다면 0, 0, 0, 로우, 로우, 로우이기 때문에 0, 5와 0, 5와 0은 0인데 인버터, 즉 난논리 연산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5V, 5V, 전위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적색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녹색 LED가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개가 모두 펴진 경우에는 항상 녹색 LED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버터를 먼저 취하고 AND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나중에 학습하겠지만 노아 게이트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해로 그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모두 펴진 경우에는 센서 출력이 로우인 것입니다. 로우, 로우, 로우인 것입니다. 로우의 인버터는 하이인 것입니다. 로우의 인버터는 하이, 로우의 인버터는 하이. 세 개 다 로우, 로우, 로우일 때 하이, 하이, 하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 앤드, 하이 앤드, 하이. 앤드 게이트에서 입력이 모두 다 하이일 때 출력이 하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이 하이가 된다는 것은 이 출력 단자의 전압이 5V라는 것입니다. 5V 높은 전압에서 접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녹색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개의 기어가 모두 펴진 경우에는 항상 녹색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버터에서의 전파 지연 시간을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버터에서의 전파 지연 시간, 인버터의 입력인 것입니다. 인버터의 출력인 것입니다. 인버터의 입력이 로우에서 하이로 변하는 순간 인버터의 출력이 바로 하이에서 이 시간에 로우로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만큼 지연되는 것입니다. 지연된 다음에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입력이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이 순간에 인버터 출력이 바로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지연된 후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즉 전파 지연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파 지연 시간의 정의는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의 50% 지점, 또 인버터의 출력입니다. 출력이 변화하는 50% 지점, 두 지점 간의 시간 차를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이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질 때 50% 되는 지점과 출력이 로우에서 하이로 변할 때의 50% 되는 지점과의 시간차, 이 부분이 바로 전파 지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활용 팁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TTL 계열과 CMOS 계열인 것입니다. AND 또는 NAND 게이트에서 사용되지 않는 입력 단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인풋 NAND 게이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2인풋 NAND 게이트로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의 입력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NAND 게이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입력 핀에는 항상 5V를 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입력 핀에는 항상 NAND나 AND 동일한 것입니다. 5V를 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5V를 걸어준다는 것은 이 단자가 항상 1이라는 것입니다. 1로 설정하고 나머지 2인풋 NAND 게이트를 해석하면 동일한 출력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이폴라인 경우에는 항상 사용하지 않는 입력 핀에 5V를 걸 때 저항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MOS는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CMOS인 경우에는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큰 것입니다. 따라서 전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저항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TTL인 경우에는 입력 임피던스가 그리 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항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게이트나 오아 게이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핀은 항상 접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접지를 시킨다는 것은 항상 0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0으로 설정해 놓고 투인풋 노아 게이트 입출력 관계 해석하면 투인풋 노아 게이트에서의 입출력 관계가 정확히 성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핀은 항상 0을 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접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CMOS나 바이폴라나 둘 다 동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전원을 걸 때만 플러스 5V를 걸 때만 낸드나 엔드 게이트에서만 저항을 연결할 것인가 연결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